상간소송 전 득과실을 따져봐야 한다. 상간소송 안 하면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합법적인 상간소송으로 복수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현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변의 이혼 이야기 조현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해야 될지 말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상간소송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각 케이스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불륜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상간소송이 정말 필요한지, 이혼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불륜 케이스인데요. 배우자가 육체적인 불륜보다는 정신적으로 다른 이성에 빠졌을 때입니다. 즉 육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신적인 불륜만 있는 경우에 유죄료가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배우자랑 상간자 사이에 두 사람이 불륜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정신적인 불륜만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혼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배우자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 상간자와 관계를 지속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불륜은 물론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배우자가 감정적인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관계까지 이어가고 있다면 이 경우는 대부분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를 주로 말씀드리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텔이나 모텔에 출입했다, 그리고 불륜 상대와의 대화 내용,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것이죠.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 출입 기록은 사실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바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후에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인지, 이 3가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을 때인데요. 왜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다, 다른 뜻이 전혀 없으니 용서해달라, 외도한 배우자가 싹싹 비는 모습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가 한순간에 실수로 외도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일회성의 외도라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소송을 고민할 포인트로는요, 배우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상간녀, 상간남이 본인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지, 내가 겪은 어떤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 배우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나도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그런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경우에는 상간소송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배우자의 불륜 상간
상대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인 경우인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상대가 뭐 나의 이웃이거나 친한 지인이거나 친구라면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인데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간소송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소송을 하면 좋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주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상간소송이 필요한 거죠. 다만 소송을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인 상처가 더 깊어질 경우,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이런 것이 너무 부담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상간자가 친한 사람일 경우 상간소송 꼭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있고 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간소송 하셔야 하는 거고요. 반면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나는 그것이 너무 두렵다, 그런 분들이라면 소송만이 꼭 답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딱 단절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혼을 진행해야 될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나는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대신 이혼을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은요, 제가 의뢰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요, 이혼에 대한 어떤 너무 성급하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배우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그리고 이혼하고 난 이후에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요, 이혼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는 거를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한 사람과 혹은 친구가 배우자와 이런 불륜행위를 했고 이걸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폭로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다 알린다든지, 그런 감정적인 행동 이나 이렇게 폭로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앞으로의 대처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법적인 대응과 감정적인 회복, 이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